밀양에서 돼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남의 구제역 방어선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서민 전역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18개 시군의회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신청자가 예상 인원의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술에 취한 대학생이 여학교에 침입하려다 이를 막는 50대 학교 지킴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밀양에서 돼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축산당국이 650마리를 매몰 처분합니다. 지역 축제까지 취소해가며 확산 방지에 힘써왔던 경남의 구제역 방어선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돼지 구제역 의심 신고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밀양시에서 접수됐습니다. 돼지 65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6마리가 수포와 절뚝거리는 증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구제역 의심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즉시 축산진흥연구소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하루 정도 걸립니다. 경상남도는 이 농장 돼지 650마리를 모두 예방조치로 매몰 처분합니다. 의심 농가 반경 10km 이내에는 소와 돼지에 대해서 긴급 임상 예찰에 들어갔고 백신 접종도 합니다. 해당 농가는 돼지 93농가 4만 4천 마리, 소 600농가 8,300마리입니다. 시군별 주요도로 방역 초소도 가동을 강화했습니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을 시작으로 충남북과 경기 등 지금까지 7개 시도 161개 농가에서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8월 합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돼지 1,270마리를 매몰 처분해 확산을 막았습니다. 이후 경상남도와 시군은 지역 축제를 축소하고 해맞이 행사도 취소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력을 다해 지켜온 경남의 구제역 방어선이 이번에 무너질지 축산당국과 농민들은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경상남도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남 18개 시군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에 부담을 느끼며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사업 시행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지역 학부모들이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해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김해시 의회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민자녀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이었잖아요, 원래. 그 예산 자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기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보류시켰습니다. 경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준비도 없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에 지금 심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수혜자가 가장 많은 창원시도 입법 예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회는 이제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5월 임시회에 이제 빠르면 상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시기는 5월 7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군들도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례를 만든 시군은 남해군이 유일합니다. 조례를 입법 예고한 시군은 밀양과 통영 등 7개 시군에 불과하고 창원과 진주 등 6개 시군은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말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일선 시군과 혼선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신청을 지난주부터 받고 있는데요. 접수 기간의 절반이 지나가는데도 신청자가 예상 인원의 10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접수를 받는 창원시 내사업입니다. 신청 예상 인원이 10,000명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지켜봐도 교육지원 사업을 신청하러 온 민원인은 2명에 불과합니다. 몰랐어요. 신문 아예 안 보고 방송도 잘 볼 것도 없고 주위에 얘기 듣고 그래요. 수혜자가 5,000명 정도로 예상되는 김해시 내외동.
15와 휴대전화 메시지로 홍보했지만 접수 실적은 400명에 불과합니다. 또 여러 구비 서류를 좀 많이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면 필수 서류만 최소 4가지인데 갖추려면 발품을 팔아야 하는 데다 제출 서류가 늘어날수록 더 수고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은 8천여 명으로 수혜 예상인원 10만 명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접수기간 절반이 다 되도록 신청이 저조하면서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민원인이 많이 몰릴까 읍면동에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상남도는 업무가 폭증할 때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과 교육청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신청한 약 8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상 밖의 신청이 저조하자 경상남도는 접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술에 취한 대학생이 여학교에 침입하려다 이를 막는 50대 학교 지킴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자전거를 들고 50대 남성에게 다가가더니 자전거를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3분 가까이 난동이 이어집니다. 폭행이 일어난 곳은 경남 창원의 한 여자중학교 안입니다. 학교 수업이 한창이던 지난 19일 오후 2시 대학생 24살 김모 씨가 자전거를 타고 여자중학교에 들어가려 하자 학교 지킴이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킴이생한테는 반말로 계속 이제 하고 저한테는 또 높임말 쓰고 이런 왔다 갔다 하니까 배를 이제 차는 것을 보고 이제 제가 말렸으니까. 경찰은 학교 지킴이 58살 권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김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폭행 장소인 중학교에 오기 직전 인근 여자 고등학교에 들렀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자 고등학교의 지킴이였던 권 씨가 김 씨를 내쫓았지만 김 씨가 옆 중학교로 들어가자 따라와서 이를 제지하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진짜는 할 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좀 몰랐습니다. 경찰은 대학생 김 씨가 대낮에 여학교 주변을 기웃거리며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 도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원정 진료로 쓰는 돈이 한 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도청 소재지 가운데 유일하게 창원에만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데요. 최근 대형 병원의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이런 불편이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700병상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인 창원 경상대병원. 공정률은 약 50%, 13층 규모 의료시설동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올해 말이면 개원합니다. 향후 추가로 500병상, 1200병상까지 키우고 도청 소재지 가운데 유일하게 창원에 없는 상급 종합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으로 두는 거는 중증 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 암 환자라든가 심혈관, 뇌혈관, 그다음에 중증 외상, 중증 감염. 삼성 창원병원도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30년 이상 된 기존 건물은 철거할 예정으로 사실상 새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740병상 규모는 그대로지만 원스톱 진료 시스템 등 수도권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충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수도권 병원과 버금가는. 경남도민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가서 원정진료에 쓴 치료비만 한 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들이 들어서면서 원정진료 불편이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미국 출장 중 일과 시간 골프 논란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홍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홍준표 지사가 지난 2012년 말
업자와 골프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경상남도 공무원에 대해 암행 감찰까지 하더니 정작 본인은 도덕적 해이와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가 부인을 대동해 출장 중에 골프를 한 것이 공무원 복무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감사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홍 지사도 경남도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 거제에서 일어난 수입차인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사고를 낸 승용차가 가입해 있는 동부화재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보험 접수 서류와 사고 신고 서류 등을 토대로 보험사 측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모텔에 출입하다 경상남도의 감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었던 고성군 사무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고성군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뒤 여성과 모텔을 출입하다 경상남도 암행감찰에 적발됐던 5급 공무원 A씨를 오늘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렸으며 도에서도 징계를 요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대 총장 후보자로 선정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후보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창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제7대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로 선정된 최혜범 교수에 대해 저서와 논문 중에 표절이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와 심사 통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교수 측은 이번 연구위원회의 검증에서는 20-30년 전의 논문을 포함해 검증했는데 이는 총장 선거와 관련해 5년치 저서와 논문을 검증한다는 규정을 임의로 확대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국립대가 기성회비 일부를 연구보조비 명목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창원대와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등 경남 지역 국립대를 포함한 전국 25개 국립대 직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에서 지급하던 수당은 각 학교의 기성회가 공무원인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던 것으로 원고들이 국가에 대해 직접 수당을 달라고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